1992년 서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은정은 두꺼운 교재를 품에 안고 걸음을 재촉했죠. 23살 또래 친구들이 연애와 취업 걱정에 한창일 나이였지만 은정의 일상은 남달랐습니다. 강의실에서 나온 그녀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새 살배기 아들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은정의 하루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은정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현실이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 밥을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맡긴 후 학교로 달려가는 일상이 반복됐죠. 오후엔 아이를 데려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들 때까지 돌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공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책상 앞에 앉은 은정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깊은 피로가 스며들었어요. 그런데도 은정은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었고 머리 한 올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힘든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아들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자. 그녀의 다짐은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속삭이는 약속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은정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애까지 있으면서 무슨 공부냐,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은정과 가까이 지내본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녀의 꿋꿋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았거든요. 수업 중에는 누구보다 집중했고 과제도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교수들도 은정의 열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은정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다니. 같은 과 친구들 사이에서 은정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은정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서관에서 은정의 눈에 들어온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그 사람은 다른 학생들과 뭔가 달라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풍기는 남자, 그가 바로 민호였죠. 민호는 처음 은정을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오직 책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자료 혹시 다 보셨나요? 어느 날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은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 네. 가져가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또다시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학생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지훈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민호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정의 말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좋아요. 그의 밝은 미소가 은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것이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두 사람은 함께 캠퍼스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은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죠. 그저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은정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민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몇 살이나 됐나요?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민호의 반응에 은정은 놀랐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거리를 두려 했을 텐데 말이죠. 3살이에요. 지훈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은정의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할 때의 은정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끌렸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민호의 제안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지훈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영광인걸요. 그 주말 3사람은 캠퍼스 잔디밭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지훈이를 위해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왔어요. 축구공이었죠. 지훈아, 이거 받아. 민호가 공을 굴려주자 아이는 깔깔 웃으며 쫓아갔습니다. 아저씨, 또 해요. 지훈이의 재촉에 민호는 기꺼이 응했어요. 한참을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은정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돌봐주는 민호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해가 질 무렵 3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훈이는 민호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은정과 민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정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다니. 민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정의 뺨이 살짝 붉어졌죠. 봄이 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은정과 민호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지훈이와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죠. 민호는 지훈이에게 민호 아빠라고 불려도 전혀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은정아, 나랑 결혼하자.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꿈처럼 달콤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이 떠올랐죠. 민호 씨,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혼모인데다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은정이를 사랑하고 지훈이도 내 아들처럼 생각해. 민호의 확고한 마음에 은정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2사람의 고백은 캠퍼스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이뤄졌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민호의 집안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민호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민호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미혼모와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은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도 너무 예쁘고. 민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명예요? 진짜 명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 아닌가요? 민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너 그러다가 재산 상속도 포기해야 할 줄 알아. 형의 경고에도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죠. 한편 은정도 주변의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이랑 사귄다며? 야심이 대단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려왔어요. 마치 자신이 민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은정아, 그 남자 집안에서 널 받아들일 리 없어. 현실을 봐. 친구들의 조언도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은정은 민호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민호의 집에서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용돈도 끊고 학비 지원도 중단할 거야.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정과의 사랑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미안해, 은정아. 내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고 있어. 민호가 미안해하자 은정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은정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 거였죠. 사실 은정의 아버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요?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이제야 말하게 됐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나요? 은정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20해가 넘도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아온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치인이야. 미혼모인 딸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 어머니의 설명에 은정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정치가 저보다 중요했던 거죠? 사실 은정의 아버지 이 의원은 민호 집안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관계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국정감사에서도 자주 충돌했던 사이였죠.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다. 민호의 아버지가 서재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집 딸이랑 결혼하면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올 거야. 민호의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회사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편 이 의원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내 딸이 그 집 아들과 그동안 은정의 존재를 감춰왔던 그였지만 정작 딸이 정적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좌관의 조언에 이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은정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의원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20회 넘게 외면해온 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와의 만남에 응했어요. 아빠. 은정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이 의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못났구나. 20회 만의 첫 대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호라는 청년. 정말 좋은 사람이니? 아버지의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와 지훈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딸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이 의원은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서 이게 알려지면 양쪽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단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말에 은정도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 무렵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눈치챘습니다. 재벌가 도련님과 정치인 딸의 금지된 사랑?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정과 민호는 하루아침에 세간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양가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민호야.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어떻게 계속 밀어붙이겠니? 민호의 어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정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평소 온순했던 막내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집안과 연을 끊을 거야? 아버지의 최후 경고에도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러겠습니다. 결국 민호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은정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딸아, 정치는 냉정한 거야.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다. 아버지의 설득에도 은정은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 때문에 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 집안에서 널 받아줄까? 정치적으로 우리와 대립하는 사이인데.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말에 은정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호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반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나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은정아, 힘들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민호 씨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은정의 밝은 미소에 민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은정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민호 아빠, 우리 언제 같이 살아요?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에게만큼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지훈아. 민호가 아이를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말렸어요. 현실을 봐라.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설이냐?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작게 하자.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조용히. 민호의 제안에 은정도 동의했어요.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예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의원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내가 딸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구나.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싶다. 20해 넘게 숨겨왔던 딸에 대한 미안함이 마침내 터져나온 거였죠.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 의원은 점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정치적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보좌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리라니, 내 딸 일인데. 이 의원의 대답에 보좌관은 당황했어요. 평소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따져보던 의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은정을 직접 만나본 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 의원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은정이 어렸을 때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었습니다. 멀리서나마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사진 속 은정의 모습을 보며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보, 잠이 안 와요?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정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였던 것 같아. 20해 넘게 참아온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그리고 혼자 아이까지 키우면서 이 의원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다음 날 이 의원은 은정이 다니는 대학을 몰래 찾아갔어요. 멀리서나마 딸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에서 나오는 은정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 은정이 급하게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훈이를 데리러 가는 거였죠.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의원은 가슴이 아팠어요. 저 어린 손자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며칠 후 은정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였죠. 은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서. 저도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훈이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은정의 말에 이 의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였습니다. 그 주말 공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달려오자 이 의원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처음으로 품에 안는 순간이었거든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의원을 보며 은정도 울컥했어요. 아버지다운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은정의 말에 이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힘든 건 너였지.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참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이 의원은 결심을 굳혔어요. 은정아, 민호라는 청년.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 아버지.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해주다니요. 정치인이기 전에 아버지야. 내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 의원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은 감동받았어요. 20회를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을 드디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정은 긴장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꿈만 같은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예뻐. 지훈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정을 보며 감탄했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은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정말 멋있어. 오늘은 엄마의 특별한 날이야. 신부 대기실에서 은정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20회 넘게 부재했던 아버지가 오늘만큼은 자신의 곁에 서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아, 정말 아름답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의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은정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버진 로드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늦었지만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보겠다. 한편 신랑 대기실의 민호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형, 정말 꿈 같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민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장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곧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치적 대립도 아이들 앞에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한 거였죠. 지금 신부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은정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에는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낸 날들, 민호를 처음 만났던 설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을 받아든 순간 민호는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신랑 김민호, 신부 이은정.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주례자의 질문에 두 사람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약속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객들에게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 민호가 아이를 안아 올리자 지훈이는 깔깔 웃었어요. 민호 아빠. 아이의 순수한 부름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두 아버지가 건배를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사돈어른.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입장이겠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거였죠. 결혼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은정과 민호는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이도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호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그렸는데? 민호가 관심을 보이자 지훈이는 신나게 그림을 펼쳐 보였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은정은 그림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꿈이 이뤄진 거였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지훈아.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지? 네. 그런데 엄마, 동생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훈이의 말에 은정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은정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아직 지훈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훈아, 사실은 곧 동생이 생길 거야. 은정의 발표에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입장이었지만 손자 지훈이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밝게 자란 걸 보면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요. 은정이와 민호가 참 잘했어요. 양가 어머니들은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였죠. 의원님, 요즘 지지율이 더 올랐다던데요? 민호의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하자 이 의원이 웃었어요. 딸의 결혼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많더군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실제로 이 의원이 딸을 위해 정치적 이익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구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은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정의 따뜻한 격려에 많은 미혼모들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희망 메시지였거든요. 민호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 사회공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 은정에 대한 사랑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연을 날리며 뛰어다니고 은정과 민호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 씨, 행복해요? 은정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호의 대답에 은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거예요. 해가 질 무렵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러움과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족이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일기에 썼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 신분도 편견도 정치도 진심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가자. 1992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